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2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이닉스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어제 장중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기술주 강세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인데요. 반면 삼성전자 주가는 소폭 하락하면서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죄송합니다. 이화진 과장님을 제가 또 이권희 부장님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권희는 대표님이시죠. 자, 이화진 과장님, 우리 반도체주 동반 랠리 아직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게 일단 3월달 GTC 2024 때부터 젠슨왕 이제 대표님이 이제 그때 삼성전자 친필 사인 이후에 그때 삼성전자 강한 상승 흐름이 이제 나왔었고 4월 중순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이제 컬 테스트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회복세가 지금까지 좀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피 200에서 일단은 비중 자체가 9.8%까지 올라왔다. 결국에는 단일 종목에 10% 이상 오버웨이트를 할 수가 없는 이제 구조로 갈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가 그런다고 10% 이상 못 사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도 한 29%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가총액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 삼성전자 숏 그리고 하이닉스 이제 롱으로 이제 외쳤던 롱숏 펀드에 대한 청산 얘기도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9월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롱으로 충분히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결국에는 HBM에 대한 선점 효과가 좀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 결국 엔비디아도 3분기 때부터 이제 블랙을 가속기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기존의 HBM3E 8단 반도체에 이어서 12단, 16단의 스펙업된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삼성전자가 컬테스트 통과가 되고 오늘 파운드리 포럼 개최 등 수급이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좀 이슈를 내 가지고 SK 스퀘어와 이제 SK 합병에 대한 관련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는 거는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2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추후에 배당에 대한 밸류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SK 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도 말씀하셨지만은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배당으로 인해서 발목이 좀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 4세대죠. 요거 납품을 먼저 하면서 경쟁에서 한번 앞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낙관론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 다 같이 주가 질주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가 질주를 했다면 코스닥에는 바로 이 종목이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이죠. 에코프로를 누르고 코스닥 시가총액 2위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1년 새 오른 시총만 해도 무려 6배. 자, 알테오젠의 저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인호 소장님? 네, 알테오젠의 저력은 키트루다라는 그 피하 주사에 있습니다. 바로 이 물질을 세계 글로벌 제약사죠 머크사가 비독점에서 독점 계약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이 드디어는 알테오젠을 코스닥 넘버2로 등극시켰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코스닥 시장에서 10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종가 기준으로 넘버2 그리고 1위 에코프로 BM과도 이제는 옛날에는 엄청 차이 컸는데 이제는 한 5조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의 추세라면은 어쩌면은 1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5조 원이라는 2, 3조 하던 기업이 15조 원이라는 5배 이상 시총이 늘었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가 매입할까요? 조금 매수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차원에서 1년 전에 5만 원 하던 게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28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서둘러 들어가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한 템포 쉬는 게 좋다. 즉 23만 원, 24만 원대에 그때 진입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포트폴리오. 저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의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움직이는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다소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기류가 있습니다만 요 근래 들어서는 바이오가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와 바이오 축으로 볼 때 저는 포트폴리오 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전 10%를 여러분께 제안 드렸거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체 잔고의 10% 정도는 바이오 업종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지금 키트루다가 이제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 매출액이 2024년 기준 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알테오젠의 시총 사이즈가 여전히 너무 작다라는 게 또 증권사의 긍정론자들의 말씀이신데 자, 그럼 지금 엄민용연구원, 현대차증권에서 엄민용연구원이 2월 달에 알테오젠 목표가 30만 원을 불렀단 말이죠.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엔비디아가 미국 대장주인 애플을 이긴다? 그거 불과 6개월 전에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지금 현실로 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류의 변화는 빠른 것입니다. 저는 방금 우리 이순케가 말씀 주셨던 대로 키트루다의 그 성장성, 시장성은 매우 크다. 다만 지금 5만 원짜리가 28만 원인데 여기서 매수하세요. 이게 저는 좀 부담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알테오젠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계속적인 저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가 흐름 우리 계속해서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정밀화학 등 롯데화학 3사의 주요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대거 나섰습니다. 이 3사 대표들은 억 단위의 매수를 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이 소식. 전일장에선 석유화학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임원들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에 나선 배경 어디에 있는지 짚어봐 주실까요? 일단 배경은 좀 많이 빠져서 샀겠죠. 저가 매력으로. 저가 매력으로 샀는데 일단은 화학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지 않았냐라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1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이제 회복되는 분위기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빠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 보면 그래도 임원들이 무조건 싸다고 사는 건 아닐 텐데 롯데화학의 3사 임원들이 줄줄이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최근에 이 3사의 주가 흐름을 보면 바닥에서 조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화학 계열사 세 곳의 주요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는데 시장은 이제 경영진들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죠. 하는데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그러면 화학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는 관측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향으로 수요가 안정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최근 정책을 보면 이구 환신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옛날 거를 버리고 새 거를 사라. 한마디로 옛날 제품 빨리 도로 사줄 테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보면 세탁기 오래된 거 교환해 주죠.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가져오면 새 걸 사면 이거 헌 걸 가져가면서 깎아줍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혜택도 좀 주고. 예, 정부가. 그래서 이구환신 정책으로 해서 소비 투자 수요 확대 가능성이 좀 나오면서 그러면 제품이 바뀌면 그 안에 화학 제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예, 그거에 따라서 지금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고 화학주들이 보면 한 2년 동안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거의 적자 수준까지 내려가는 회사들이 많은데 올해는 흑자 전환 예상이 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닥 탈출의 이슈로 해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LG화학, 최근에 금호석유, 어제는 대한유화도 강했는데 애경케미칼, 태광산업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다가 오히려 조금 추세가 좀 올라올 때 따라 붙으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네. 조금 더 올라와서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롯데화학 3사 임원진이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물론 이제 저가 매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제장 강세처럼 주가 반등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쭉 나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롯데화학 3사는 주가 부양에 나섰는데 애플은 잘해보겠다고 나선 게 오히려 독이 됐었습니다.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한 자체 AI 시스템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지적 때문에 1.9%나 주가가 빠졌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내 주들 주가도 일제히 내려앉았었죠. 어젯밤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증권사 월가의 증권사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게 한 거죠. 그러면서 별다른 발표가 없었는데도 애플의 주가가 하룻밤새 7.3%나 어젯밤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애플이 발표한 AI 전략 관련주 향박 우리 김영재 이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평가와 오늘 평가는 정말 다르게 나왔는데요. 사실 어제 평가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AI 분야에서는 좀 지각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좀 오랜 기간 좀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 여기에 애플의 트레이드 마크인 혁신을 AI에서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 열자 알고 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고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갤럭시와 크게 차이점 모르겠다. 이런 평가가 어제 주 평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긍정적인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보안에 더 중시하는 모습, 그리고 느리지만 완성도를 높이는 AI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있었지만 이제 아이폰 판매가 추정치가 올해 더 상향 조정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기다리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이게 아닌가 보다 세론 뉴스로 나와서 세론으로 해서 뉴스에 파는 그런 게 나왔는데 결국 우리나라 부품주들이 거의 대부분 5%에서 15% 내로 급락하는 그런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애플이랑 연동하는 것도 있고 또 애플이 4월 말부터 AI 기대감에 좀 반등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반등한 점, 그래서 결국 신망 매물 출회가 불가피했는데 그렇지만 오늘 나온 얘기로는 일단 이번 AI 폰 발표로 인해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판매가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마니아들의 대기 수요가 좀 많을 것이다. 여기에 신규 아이폰에 대한 어떤 신규 수요, 여기에 또 갤럭시의 경우에도 초기에 판매 동향을 보니까 AI를 접목시키면 판매가 더 늘어나는 것도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좀 더 자극적이었다는 것은 아이폰 15 프로 이상만 지금 현재 AI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95%에 달하는 아이폰 유저들이 지금 교체 수요에 대기에 지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는 것이 좀 자극적이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단체 국간을 기록해서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이 또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어제 좀 하락은 좀 심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회복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밸류에이션 수준도 보면은 원래 절대적으로 낮았는데 어제 추가 급락하면서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LG 이노텍 멀티플이 6.9배 수준이고요. BH가 6.1배, 자화전자가 7.6배로 저는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한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애플 부품 수혜주 전날 많이 하락을 한 만큼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의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탈출 전략을 하는 게 유효한지 아니면 상승의 지속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애플의 급등이었는지 이화진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애플의 이번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은 크긴 하겠지만은 작년 아이폰 15가 이제 나오기 전에 중국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거는 챗 GPT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보안 이슈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미중 갈등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중국은 화웨이나 샤오미의 스마트폰의 회복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폰 규제에 대한 이슈가 향후에 좀 리스크가 되진 않을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아이폰 16이 당연히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서 판매량은 이제 급증할 것으로는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게 그 중국에 대한 규제가 사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에는 LG 이노텍과 BH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온 디바이스 AI를 접목을 한다. 그만큼 프리미엄 맥스 모델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한 비중 확대가 더 낫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재길 앵커님은 AI 폰 좀 관심 많으십니까? 네. 최근에 저 폰 바꿀 때 되긴 했지만 삼성 갤럭시 S24로 AI 폰으로 폰이죠. AI 어때요? 폰으로 바꿨습니다. 성능은
제가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괜히 바꾸고 싶더라고요. 애플도 AI폰 나오면 교체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바꾸는 사람들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대거 포착이 됐습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휴잘과 두산, LG전자와 셀트리온 리포트가 발간이 됐고요. 이 밖에 심택이나 원익 QNC를 올려잡은 보고서들도 따끈따끈하게 등장했습니다. 한편 롯데칠성은 18만 5천 원의 목표가가 유지됐고 상상인증권이 유니드 커버리지를 신규 게시한 점도 특징적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휴잘 리포트부터 짚어볼까요? 미국 시간 6월 10일 ITC 예비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휴잘의 최종 심결 승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최종 심의 결정은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비 심결 결과 공개로 차익 실현 물량이 부담인 상황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휴잘에 대해서 소송 리스크 완화와 기업 가치 제고 전략 등 기대할 점이 많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0%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의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두산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두산의 목표가를 5만 원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이 자체 사업 중 전자 부문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나 퓨얼셀 그리고 로보틱스 등 상장 계열사들의 양호한 성장성을 주목했는데요. 또 두산 로보틱스의 보호예수 종료 후 일부 지분의 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밸류업 기대감도 눈여겨봤습니다. 이어서 LG전자에 대한 KB증권의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B2B 사업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540억 원 규모였던 전장 사업의 영업이익은 2분기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AI 냉각 시스템 공급 확대로 조단위 매출도 가능할지 주목하면서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올려잡은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버리지가 새로 게시된 유니드 소식입니다. 상상인증권은 유니드가 글로벌 넘버원 가성 칼륨 생산업체로 36%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가성 칼륨의 수요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두터운 진입장벽 구축에 따라서 절대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라는 진단도 나왔는데요. 전방 수요 호조로 2분기 실적도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고 목표가 14만 3천 원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적 기대를 안고 이륙한 항공주가 아주 꾸준히 고도를 높이며 순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달 들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한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은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자, 항공주의 주가 상승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번엔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배경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과거에는 휴가, 바캉스 하면 7월, 8월만 다니는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바캉스를 떠나죠.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재료인 국제 원유 가격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77달러입니다. 한때 100달러를 넘어선다라는 위협적인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70달러 중반에서 안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고요. 그러다 보니 항공사들의 금년 1분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다. 어찌 보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의 실적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엄청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대한항공이 직전 최고가 3만 1,000원, 바로 직전가 2만 6천 원이었습니다.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2만 2천 원입니다. 저점이었던 2만 원에서 불과 10% 올랐고요.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었던 2만 3천 원에서 9,900원까지, 만 원까지 내려갔다 어제 종가 11,000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한 조정을 보이고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륙을 시작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입니다. 저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10%의 그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 소장은 계속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한 200% 된다.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30%, 자동차 20%, 현금 20%, 자 70은 채워졌죠. 남은 30에서 어제 나왔던 석유가스 5%,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10,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한항공 항공주 10,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남은 30%에서 5에서 10%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현명한 판단 내리셔야지만이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객 수요가 늘고 있고 화물 운임 강세에다가 유가 안정까지 그야말로 모든 상황이 받쳐주는 가운데 하늘을 날고 있는 우리 항공주 소식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철수할 것이냐 잔류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 중인데요.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태양광 설비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공장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업이 받을 영향까지 이건희 대표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죠. 최근에 이제 뭐 서로 미국 대선의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도전자인 트럼프 후보가 서로 지금 뭐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싸우고 있는데 일단 지금 중국 최대 이 와중에 보면 그러니까 올해 5월 16일 날 미국에서 대대적인 중국에 대한 제재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최대 태양광 업체인 론지 그린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동남아시아 공장 생산 중단 소식을 이제 전하면서 공급 과잉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에 생산해서 우회 수출을 한다라는 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은 규제를 하고 관세를 부과하지만 문제는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를 하면 무관세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하나 큐셀이 특히 이제 하나 솔루션 밑에 있는 큐셀이 손해를 좀 많이 보는 상황이었다,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이제 또 베트남에 있는 셀 공장 5개 생산 라인도 모두 가동이 중단됐다라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일부 이제 중국 내 생산 기지도 지금 생산과 생산 인력을 조정하고 있다는 소문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제재가 먹히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이거 반론이 뭐라 나오냐면, 그러면 이게 미리 사서 많이 쟁여놓으면 이미 그렇지 않았을까? 물론 많이 샀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면세로 산 거는 6개월 이내에 안 쓰면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소비가 안 되면 이게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관세 유예 종료 6개월 내에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를 오히려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희들 너무 많이 사온 거 지금 설치 빨리 안 하면 우리 세금 매기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당분간은 더 싸게 파겠네요. 지금 그래서 아마 뭐 물량을 너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지금 많이 산 쪽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 뉴스가 지금 전해지면서 어제 이제 하나솔루션이 8.74%가 올랐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올랐는데 중국산 모듈 재고 부담이 하반기부터 점차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산이라든지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여전히 좀 확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에 또 관심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여부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정비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화두하면 단연 AI를 꼽아볼 수 있겠죠. 이 AI가 두산그룹주에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인공지능 밸류체인에 올라탄 두산그룹주의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자, 외국인 자금도 대거 유입 중인 상황, 국내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는 두산그룹의 미래형 포트폴리오는 어떤 내용인지 김영재 이사가 전해주시죠. 네, 어제까지 두산그룹 상장사 8개가 있는데요. 요게 시가총액 합을 보니까 28조 4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 3개월간 한 20.7% 증가한 좀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그 두산그룹주 내에서도 AI 밸류체인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한 면이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지주사 두산이 25.2%나 상승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0.6,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 7.1% 상승했습니다. 두산그룹주들이 AI 테마에 올라타게 된 것은 AI 테마가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에서 전력망이라든지 전력기기 또 에너지로 좀 확산되었기 때문인데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막대한 전력 소모량과
발열을 해결할 수 있는 종목이 현재 주 관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분해서 보면 지주사 두산의 경우 같은 경우가 하반기부터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동박 적층판, 일명 CCL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관련 매출 증가는 물론 여기에 독점 공급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면서 주가가 지금 급등한 면이 있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점을 보유한 소형 모듈 원전의 경우에는 대형 원전 대비 송전망 구축 부담이 덜해서 AI 데이터 센터형 전력원으로 평가되는데 최근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2조 원 규모의 주기기 납품 계약을 함으로써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 수소 연료 전지도 좀 별도 전력망 네트워크 없이 전력이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과 미국 내 빅테크들의 수주 증가로 인해서 미국 블룸에너지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흐름에 동참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반응은 한때 탈원전 정책과 발전 시장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두산그룹이 좀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만 남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혁신적 사업 포트폴리오로 재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이 주력 사업이 지금 장기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에 속해 있고 그 외에도 미래 먹거리인 로봇 또 무인 항공 사업도 하고 있어서 그룹 전체 시가총액이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에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뉴욕 증시에서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AI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의 주가 9% 넘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애플은 간밤에 7.3%나 정규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좀 전에 우리가 자세하게 짚어봤죠. 자, 이 밖에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내일은 FOMC가 있고 오늘 이제 CPI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JP모건에서도 0.25% 전월 대비 좀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오늘 새벽에 이제 신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 기대감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신년물 관련된 국채 입찰 결과가 생각보다 수요가 잘 났기 때문에 이제 4.4%까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오늘 이제 컨센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좀 변동성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오늘 파운드리 포럼 개최가 열리는데 항상 매년마다 새로운 이제 그 관련된 로드맵을 항상 제시를 해왔습니다. 뭐 오늘 ARM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컴퓨텍스에서도 이제 관련된 AMD 이슈가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그 관련된 GAA 관련된 4나노 관련된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얘기를 했었지만은 좀 분위기가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오늘 BTS 이제 진이 이제 전역을 이제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엔터주에 대한 좀 투심이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걸로 인해서 좀 회복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뭐 애플, 삼성전자, 저희 AI, 전력기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수가 오르던 빠지던 엔터주들이 너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BTS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BTS가 엔터주의 훈풍을 좀 불어 넣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반등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